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재가 의료급여가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미 진행한 것도 있어요.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료급여 사업이 무엇이고 왜 진행하는지,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초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에 135만 명으로 국민 중 2.6%가 기초수급자였는데 2022년에는 245만 명으로 국민의 4.8%가 기초수급자이죠. 전반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의료급여만 놓고 보면 매년 수급자 수에 큰 차이가 없어요. 수급률도 매년 2.9%에서 3% 정도로 비슷비슷하고요. 실제 지난 6년간 경기도 수급자 수를 보면 주거,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거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거의 그대로예요.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숫자가 더 적죠. 의료급여도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재정 문제가 큰데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그대로여도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이 매년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부양업자 기준을 폐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의료급여로 얼마나 나가는지 보면요. 2020년 8조, 2021년 9조, 2022년부터는 10조가 넘어요. 2022년에는 1인당 급여비가 660만 원이 넘고 이걸 65세 이상으로 좁혀서 보면 840만 원이 넘어요. 올해 한 달 생계급여로 최근 많이 받는 금액이 71만 원인데 이거가 큰 차이가 없죠. 이렇다 보니 정부는 의료급여 재정이 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재가 의료급여예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나라 의료급여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검사, 약제, 치료, 예방, 입원, 재활 등을 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아요. 그래서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가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1차 기간 1,000원, 2차 기간 1,500원, 3차 기간 2,000원, 약국 500원만 부담하면 돼요. 2종 수급자는 1차, 2차, 3차 기간 입원은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약국은 무료예요. 외래는 1차 기간 1,000원, 2차, 3차 기간은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약국은 500원이죠.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그 중에서도 일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 비용이 특히 저렴해요. 정부는 이 때문에 굳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부 수급자분들이 과잉 진료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수급자분의 질병이 많이 나아서 이제 퇴원해도 되지만 일부러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퇴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퇴원한다고 해도 아픈 게 완전히 다 나은 게 아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집에는 자신을 간병해 줄 사람, 병원에 같이 왔다 갔다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저 같아도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이상 계속 입원하기도 해요. 그럼 병원비가 부담스럽지 않냐 싶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급여가 있지 않은 이상 병원비가 무료이고 식대로 내는 본인 부담금 20%도 상당 부분 되돌려 받아서 생계급여가 깎이더라도 병원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생계급여가 얼마나 깎이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수급자분의 생계급여에서 장기 입원 공제를 해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2만 1,090원을 차감하죠. 만약 한 달에 생계급여로 71만 3,002원을 받으신다면 39만 2,012원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계속 입원하는 걸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를 전국적으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급자분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수급자가 동일한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 중인데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이 가능하다고 해봐요. 이럴 경우 A씨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그럼 의료급여 관리사가 A씨에게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케어 플랜,
제가 어떻게 돌봐드릴지 계획하죠. 그럼 A씨는 최대 2년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은 당연하고 필요하면 주거 환경 개선, 냉난방 용품, IoT 안전망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복지용구나 생활용품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수급자가 받은 제가 의료급여 내역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통합정보 플랫폼이라는 전산망에 올라가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 제가 의료급여 사업은 올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긴 하지만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2019년에 1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73개 지자체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10명 중 8명이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했고 7명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사업이 효과적인데요. 여기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 보면 관리가 종료된 사람의 만족도는 51%로 낮아졌다고 했어요. 또 가사간병 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서비스 시간이 짧다가 가장 많았고 가장 필요한 돌봄 관련 서비스도 비슷하게 서비스 시간 연장이 가장 많다고 했죠. 이제 곧 제가 의료급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대상자분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오늘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제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새로운데요. 잘 진행돼서 수급자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의료급여 재정도 아낄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활동 좋은 시간 보내세요.